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사양이제 추천 전형이 폐지된 부분이 상당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 이거는 교과 전형입니다. 40명을 선발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10명이 감원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같이 100명을 모집합니다. 자, 그 이외에 6개의 특별 전형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교육대학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모든 전형에 다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선 학교장 추천 전형과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4합 9등급을 마쳐야 되고요. 그 이외의 전형 같은 경우에는 4합 12등급을 마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교육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능 공부를 병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단계에서 2배수를 선발하게 되는데 2배수를 선발한 학생들은 면접을 보게 되겠죠. 자, 그 과정에서 면접 자체는 11월 25일 날 보게 되고요. 교직 인성, 교직 적성, 교직 교양 영역에 대해서 세 문항을 학생들이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대해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학생들이 수시 등급에 상당히 큰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의 성적을 확인해 보면요. 우선 사양이제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폐지됐기 때문에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교직 인성 우수자 종합 전형 같은 경우를 먼저 보게 되면요. 2021학년도에 이 종합 전형은 평균 성적이 1.52였고 80% 컷이 1.65였습니다. 그것이 22학년도로 왔을 때 평균 성적이 1.68이었고 80% 컷이 1.87이었습니다. 약간 낮아졌죠. 그것이 다시 2023학년도로 오면서 평균 성적이 1.58이었고 80% 컷이 1.68로 2021학년도 성적과 비슷한 성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성적 같은 경우에는 2021학년도에 60명을 모집했는데요. 이때는 경쟁률이 2.43대 1이었습니다. 평균 성적은 1.6이었고 80% 컷은 1.9였습니다. 이때는 2배수, 1단계 2배수에서 0.43배 정도가 불합격이 됐고요. 1단계에서. 자, 이것이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서울교육대학교 교과 전형이 내신이 낮은 학생들이 붙었다 그래가지고 이변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전년도에는 훨씬 더 높은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합격을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1.3, 1.4 정도는 돼야 서울교육대학교 교과 전형이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변이 일어났었죠. 자, 2021학년도에 1.9가 붙다 보니까 와, 웬만하면 붙을 수 있겠네 해서 그 다음 해인 2022학년도에 두 가지 요건이 있었죠. 일단 60명에서 50명으로 모집 인원이 10명이 감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이 6.0대 1로다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자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전년 10명이 줄어드는 데 비해서 지원자는 2배 이상이 늘어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성적이 1.21, 80% 컷이 1.28 이렇게 돼 갖고 과거에 1.3 정도는 돼야 교과 전형에 지원해 볼 만하다라는 성적으로 다시 도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교육대학교 교과 전형은 정말 우수한 학생들만 합격하는 것이구나. 그래갖고 학생들이 두려워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일단 문이과 통합으로 인해서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들도 많지 않은 부분이 생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 자체가 1단계에서 2배수를 선발하는데 1.96대 1로 2배수에 미달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학력 등급을 맞출 수 있는 학생 중에서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하지만 면접을 보고
추가 합격이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 2.43대 1인 2.43점인 학생이 합격하게 된 것이죠. 이때는 평균이 1.77이고 그 다음에 80%까지 2.43으로 상당히 많은 점수가 하향돼서 오히려 종합전형 점수보다도 낮은 학생들이 합격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올해는 어떨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역시 올해는 또 10명이 감원돼서 40명을 선발하고 또 경쟁률이 작년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당연히 교과 성적은 높아질 것이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고려하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서울교육대학교를 꼭 지원하고 싶은데 100명을 선발하는 종합전형이 우수할지 아니면 40명을 선발하는 교과전형이 우수할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우선 이 교과전형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지원 자격이 있다는 것.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인원수가 유사일에 가장 적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겠죠. 불리한 조건은 10명이 감원됐다는 것,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나는 어느 전형이 유리할지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비교과 부분을 분석해 봐야 돼요. 비교과가 거의 없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교과 전형으로 써야 되겠죠. 성적에 관계없이. 하지만 비교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그리고 나는 성적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100명이 뽑는 정원이 100명 정원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작년처럼 모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선적으로는 서울교육대학교 지원하는 학생들은 비교과와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느냐. 자,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유리할지에 대한 것은 서류평가 기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교육대학교 교과전형 서류평가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요.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성적 등급을 그대로 계산을 하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요. 성취도도 A는 1, B는 3, C는 5, D는 7, E는 9 이런 식으로 A, B, C들을 1, 3, 5, 7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은미체 같은 경우에는 A, B, C 등급 안에서 해결이 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외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등급 차이가 더 벌어져 있을 수도 있고 축소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보통 진로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로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등급 점수 1단위가 1등급일 경우에 이거와 같은 점수가 반영이 되려면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A등급이 10단위가 있어야 같은 비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보통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A등급이 등급 선택 과목은 4%지만 1등급이 A등급이 20%에서부터 시작해서 심한 경우에는 90%까지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과목에 따라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해갖고 10%로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울교육대학교에 그 계산을 할 때는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것대로 여러분들이 산출을 하면은 정확한 점수가 될 것이고요. 단, 유념하셔야 할 점은 어떤 점이냐면요. 서울교육대학교에서 홈페이지에 발표한 내신 성적, 이 내신 성적은 등급 성적만을 반영한 것이지 성취도 성적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교육대학교 종합전형 서류평가 부분에서는 평가 자료 부분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교과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특별한 것은 발표한 부분이 없는데요. 자, 과거에 이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합격한 학생들의 생활기록을 분석해 보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서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자,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결국은 성적도 우수한 학생들이 뽑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면접 부분에서는 아까 세 문항을 학생들이 발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보면은요. 교직 인성 한 문항, 교직 적성 한 문항, 교직 교양 한 문항에서 세 문항이 출제가 되고 이것을 10분 동안 발표형 면접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할 때 핵심 역량, 5C 핵심 역량에서 인성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답변해야 되고 의사소통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 코칭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 창의성 부분에서는 이런 네 가지, 융합해서 또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훌륭한 답변이 되겠지만 사실 학생들이 이 5C 역량을 머릿속에다 넣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서울교육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수능 준비를 하면서 면접 준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학생들이 미리 조금 서울교육대학교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적성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또 학생들이 생각을 했을 때 교직 적합성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은 미리부터 좀 해둘 필요는 있다. 이 부분을 다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실제로 수능이 끝난 다음에 서울교육대학교 면접 보는 날까지는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준비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물론 그때부터 준비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미리부터 준비한 학생들과 경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고려하셔서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있을 때 연휴 기간이라든가 여름방학 때라든가 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준비를 해둔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서울교육대학교에 지원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서류평가 기준에서 수상 경력과 독서 시간, 그다음에 외부 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면접을 보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 면접에 과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적이 좋고 미달이 됐다 하더라도 면접에 과락을 하는 학생들은 불합격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그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